공천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각 당의 공천이 한 70%,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선의 격전지의 대진표도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격전지 10곳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후보들이 누군지 어떤 인물들인지 총선 결과 전망까지 해가지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영등포 가압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에서 하위 20%라는 평가를 받고 탈당을 한 뒤에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고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의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이 지역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자,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탈당은 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제3세력으로 가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정반대당으로 넘어간 네. 이 정치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이랑 딱 어울리나라는 생각이 들면 또 국민의힘하고 노동하고 잘 안 어울리죠.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전의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 의원 하다가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네. 굉장히 이번 총선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정반대당으로 가서 당선이 될지 좀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래서 관심 지역이고요. 이분은 1955년생이에요. 네. 이 외모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농구를 하셨고요. 농구 선수를 하다가 농구 선수를 하다가 서울신탁은행 실업농구단에서 농구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그 당시에는 농구 선수들이 이제 젊어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네. 현재 국회 부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다가 네. 최근에 그만뒀죠. 네네. 아무튼 굉장히 그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젊은 남자 운동권 의원들한테 이렇게 큰 누님 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야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립감이 좀 강한 스타일이군요. 그 사나운 민주당 남성 의원들이 꼼짝 못하는 이런 네. 장면을 저도 여러 번 봤고요. 아무튼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고요. 18대에는 떨어졌어요. 전여옥 의원한테 떨어졌고 그다음에 19, 20, 21 네. 이렇게 당선이 돼서 지금 4선 국회의원인데 글쎄요. 이번 국민의힘으로 정반대쪽 정당으로 넘어간 선택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지역구 지지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으로 옮기는 게 그게 이제 그 김영주 의원 개인 실력인지 네. 아니면 그게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에 받은 건지 네. 이제 이번 입증이 되겠죠. 이번에 밝혀지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공천을 바로 했어요. 네. 이분은 그 광주광역시 출신이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거 하다가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이런 거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하다가 2018년에 영등포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영등포구청장 4년 동안 일을 굉장히 잘한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 영등포에 굉장히 좀 복잡한 데거든요. 거기 뭐 촉방촌도 있고요, 성매매 집결지도 있고 네. 이런 거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또 노점상 문제가 골칫거리였는데 대화하고 설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현일 후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강벨트 지역 중에서 좀 핫한 지역이죠. 마포 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조정은 의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본선을 확정을 지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제 지역구 의원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가 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죠. 경찰 출신 이지은 전 총경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포갑은 우리 한겨레 신문사가 있는 네, 동네입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조정훈 의원은 1972년생이고요. 연대 경영학과 나와서 세계은행에서 네. 근무했던 경제 전문가죠. 4년 전에 시대전환을 창당했는데 그때는 더불어 시민당, 네.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총선 이후에 다시 이제 시대전환으로 돌아갔다가 정반대 진영인 그러게요.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번에 합당을 아예 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그때. 예, 굉장히 좀 놀라운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지호 전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이겼는데 이런 그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유권자들이 좀 보수 신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이거 옳지 않다 해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네. 뭐 조선일보보다는 이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조정훈을 선택을 했죠. 그러네요. 이번 경선에서 총선. 승리를 했으니까. 예, 이번 네. 총선 결과 궁금하고요. 네. 이지은 민주당 후보는 1978년생입니다. 굉장히 젊네요. 예. 우리 송채경 기자님보다는 그래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네. 이분은 그 경찰 출신 정치인이고요. 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좀 특이한 분입니다. 경찰대를 나오셨어요. 부산 네. 출신인데 경찰대를 나오셨는데 경찰을 하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로스쿨을 다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할 때 전국의 경찰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그래서 류삼영 총경 네. 하고 같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 이제 인사 때마다 좌천이 되고 하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작년 8월달 올해 1월달에 퇴임식은 올해 했네요. 네. 퇴임을 했고요.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 이제 물론 이제 여성이에요. 그래서 네. 이 선거 경험이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이 민주당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 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쪽은 이제 경찰 쪽 사람들을 후보로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개인 득표력 같은 게 얼마나 될지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도는 밀리는 편인데 네. 오히려 이제 좀 참신함 같은 무기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뭐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포감 옆에 있는 마포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친명 지도부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랫동안 털을 닦았던 지역구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철회를 했고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죠. 장혜영 의원이 이 지역에 출사표를 내서 3자 구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좀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정청래 의원이 좀 뭐 비호감인 건 알겠는데 너무 네.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의지가 그렇죠.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김경률 회계사 내보냈다가 또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접고 네. 또 함은경 이분은 이 군산 사람인데요. 네. 19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운동권이에요. 삼민투라는 단체가 네. 있었어요. 네.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좀 어렵죠. 네. 그 세 가지 민해서 삼민투 위원장인데요.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했던 아주 강성 운동권입니다. 그런데 네. 일찌감치 좀 정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거에 계속 출마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오랫동안 출마를 하셨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에서 출마했다 떨어졌고요. 네.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갔다가 공천을 잘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계속 떨어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래서 정치를 포기하고 횟집을 열었어요. 네모선장. 네모 선장이요. 그 횟집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향을 한 거죠. 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횟집 해서 아는데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해서 네. 이 보수신문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고요.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운동권 출신들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배신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잡으려면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식 운동권 때려잡기 공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정청래 의원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네. 17대, 19대, 21대 이렇게 건너뛰면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득표를 제일 많이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고요. 이 전대협사는 서청년에서 활동했죠. 건국대학교 운동권입니다. 네. 이분은 주한미국대사 관절을 점거해서 폭탄을 던지고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로 해쳤던. 그게 강성이시군요, 이분도. 네, 그런데 이제 징역 2년. 그게 폭탄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가볍게 징역. 강성과 강성이 맞부딪히네요, 보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 이후에 1990년대 마포 성산에서 이 학원을 열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고요. 또 2002년에는 노사모의 아주 핵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또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정통 네. 멤버였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또 정통 그때 있었거든요. 만났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이제 정통의 핵심 멤버들이 이재명, 정청래 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내놓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 결과가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그분 제가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해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분은 연세대를 다니다가 네. 자퇴를 했고요. 네. 동생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을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널리 알렸던 영화 감독이자 작가이자 뭐 크리에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 직업이 굉장히 지금은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이네요. 네. 아무튼 이분에 대한 이력은 제가 이제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저보다는 정책영화 기자가 더 좀 잘 알 것 같아요.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사실 이제 정의당 예전에 출입했을 때 몇 번 이제 통화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정도긴 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막 삭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센 이미지로 보시는 것 같은데 성격 자체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얼마 전에 그쪽 보좌진으로 일했던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분이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양당에만 치우친 거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제3지대나 아니면 뭐 군소정당 정도는 좀 의석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름 이제 지지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유호정, 조성주 이런 분들하고 세 번째 권력 이라는 뭐 준 결사체 같은 걸 만들었다가 다시 결별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녹색 정의당으로 정의당으로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